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저와 함께 취업 전략 인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를 준비해 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종종 면접관으로 나가게 되면요. 면접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 질문 리스트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직장 선배와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혹은 직장 선배가 일을 지시하는데 일의 지시 방법이 내가 보기에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타 등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들 하곤 있죠. 왜 이런 질문들을 회사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직장 생활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성과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물론 직무 역량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무 역량 못지않게 대인관계 역량도 꽤나 중요한 취업 요소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역량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학생들, 대인관계 역량은 무엇인가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대인관계겠죠. 그럼 우리 학생들은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나신 편인가요?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입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역량도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요.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저는요, 주변에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친구 한두 명이 있고요. 두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인관계 역량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을 대인관계 역량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직무를 맡는지에 따라서 그 직무에 따라서 다수와 함께 해야 되는 대인관계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떠한 직무를 맡는지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게 되면 그것이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에 맞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스턴에서 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스턴의 40년간 걸친 연구였습니다. 7세 아동을 45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때 다양하게 선정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다양한 아이들을 7세 아이를 450명을 대상으로 40년간 조사를 했더니 4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혹은 40년 뒤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연구 결과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개개인마다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개인마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어울리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높고 낮고가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무려 정말 12년, 그리고 16년간 공부를 해왔죠. 초, 중, 고.
그렇네요. 16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년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혹은 더 좋은 과를 가는 것, 더 좋은 학점을 받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대인관계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대인관계 역량 속에서는 나를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좌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와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감정 통제 능력까지도 같이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요. 일리노이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수석과 차석 졸업사 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에다 차석 수석이니 성적도 유사했겠죠. 하지만 역시 이 실험 대상자 역시도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은 성적이 낮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말로 대인관계 능력까지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잠시 3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맞겠죠?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요. 구성원들 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거기에다가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지금 현재 작은 사회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라는 곳 역시도 단체 생활이고요. 이 단체 생활 속에서 서로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학 생활. 하지만 조직은 어떨까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공동의 목표 간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조직 생활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잠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길로 모두 다 달려갈까요? 아닙니다. 목표는 동일하지만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팀원들과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과 그 관계 속에서 가는 길을 맞춰가는 것, 그 역시도 대인관계 능력 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팀워크 능력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갈등 관리 능력이고요. 네 번째, 협상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도 갖추었을 때 우리는 대인관계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한 팀에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능력은 우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되겠죠. 내가 아니라도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업무 공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척상 변화되는 변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팀원 간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 혹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이야기 많이 담습니다. 혹시 당신이 팀워크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요. 왜?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업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팀워크 능력을 발휘했던 적을 기억에 내실 수 있을까요? 팀 과제, 당연히 팀워크 능력입니다. 그런데 팀워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팀 과제를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로 사용을 한다면 사실 옆에 있는 학생들과 옆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과 특별히 차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팀워크 능력을 내가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남들과 차별화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더십 능력은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내가 당기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도 부여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표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감이 구축되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당기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리더십 능력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학생들, 갈등을 관리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있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관리 능력을 잘 갖추게 된다면 정말 대인관계 역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동의 목표겠지요. 그래서 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타인에 대한 감정,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요. 거기에다 때에 따라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것은 갈등 관리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 능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리미트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내는 것. 혹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목표 가운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협상 능력, 최선의 타협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대인관계 역량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수행한다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요, 이윤 창출이 목표겠죠. 이 이윤을 창출해 주는 데 있어서는 고객사 혹은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B2B 혹은 B2C. B2B는 기업 대 기업이고요. B2C는 기업 대 개인입니다. 내 고객이 기업일 수도 있고 내 고객이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의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바로 고객 서비스 능력이고요. 이 역시도 대인관계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역량을 조금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정 경기 하는 부분 보이나요? 여러 명이 골인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노래졌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더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하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옆에 있는 팀원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팀워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일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적극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때 팀워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조정 경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타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팀원 중에서 또 다른 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팀장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팀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상사의 이야기 혹은 내가 이 팀의 팀원의 팀장이 됐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잘 따를 수 있는 팀원들 혹은 그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팀워크 능력 안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팀워크와 응집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혹은 면접을 보러 갈 때 좋은 사례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자소서나 자기소개서는요, 꼭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활용을 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4년 안에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인지 볼까요? 팀워크와 응집력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응집력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팀 과제를 학교에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면 화기애애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팀 과제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항상 팀 과제를 주어주게 되면요, 너무나 즐거운 팀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팀을 한번 살짝 볼까요? 네, 화기애애하게 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살짝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서로 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까지도 명확하게 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네. 전자에서 말했던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팀은 "응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팀워크가 좋은 팀은요, 우선 공동의 목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중간에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갈등 관리까지도 굉장히 잘했겠죠. 그것이 팀워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혹은 팀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혹시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이때 팀워크가 좋았습니까? 응집력이 좋았습니까? 혹은 1차에는 응집력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차후에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이 있었나요? 바로 이것이 자소서에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대외 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외 활동을 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갈등 해결을 하고 이런 논쟁을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마지막에 팀워크까지도 좋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활용을 해볼까, 활용을 해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은 12가지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팀의 사명과 목표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업을 받았을 때 그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요? 네. 목표부터 챙겨야 합니다. 여기가 직장이라고 하면 우리 직장의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회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게 우리 팀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 길은 여기야. 그럼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것. 같이 한번 의논 나누게 되면 더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창조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성,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창조성이 운영이 되고요. 과정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조직이 우수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감을 명료화시키면서요. 조직화가 잘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은요. 각자 잘하는 능력, 강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다 각자 강점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강점과 장점에 대한 차이 살짝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장점은요. 저도 좋은 점, 옆에 있는 팀원도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강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강점은 옆에 있는 팀원보다 내가 확실히 잘하는 것이 나의 강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장에 우리가 취업을 하러 가면 자기소개를 보통 하게 되죠. 이때 어떤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냐면요. 나도 잘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 그것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더 잘하는 거. 그러니 옆에 있는 지원자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본인의 역량이 더 빛이 날 겁니다. 그러면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특출난 능력을 가진 그 역량을 가진 사람, 그 역량을 가진 강점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한번 볼까요?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고요. 여덟 번째는요. 팀 풍토를 발전시킨다. 아홉 번째는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한다. 이때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거기에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내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 그리고 팀 자체의 효과성을, 우리 팀의 효과성을 스스로 우리 팀원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수한 팀워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우리 동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혹시나 나의 의견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갈등 관리를 해결해 내셔야 되겠죠. 이때는 내 위주로가 아니라 11번에 보시게 되면 객관적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세운 의견이 모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자료들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정말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역량을 이 팀에서 발휘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발표 능력이 조금 뛰어나기는 하고 혹은 내가 자료 수집 능력이 조금 뛰어나기는 하지만 이 팀 안에서 봤더니 나보다 더 발표를 잘하고 자료 수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렇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발표에 공포증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동료도 발표에 공포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팀원도 주로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하는지 살펴봤더니 나보다 옆에 있는 팀원이 제스처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억양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까지도 뛰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고 발표이지만 저는 이것을 충분히 양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팀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역량이 자료 조사한 것을 정리하는 역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팀원 모두 다 자료 조사한 것을 정리하는 PPT에서 가독성 있게 만드는 능력이 모두 다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부족하지만 내가 팀원들 속에서는 조금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역량이라서 하기 싫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원들이 최대한 마지막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가 우수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결과는 누구보다 우리 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각각의 개인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학창 시절이 지금 현재 3, 4학년이 이 수업을 들을 테니 1년 반이 남은 학생들이 있고요. 1년 한 반 6개월 그러니 2학기까지 남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팀워크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능력들을 한번 갖추시게 된다면 이것은 차별화된 취업 준비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팔로우십, 멤버십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있고, 예,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멤버십,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조직이 잘 구성이 될까요? 우리는 신입사원이 되게 되면 때에 따라서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을 필요로 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에 제가 조직 문화 강의를 가게 되면은요, 신입사원과 그리고 대리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대로 팔로우십이 필요하고요. 대리님들은 대리님들대로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장님들은 필요 없지 않은가요? 아니요. 과장님들도 여러 과장님들이 그 위에 있는 직급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나를 따르라와 역량과 예, 잘 따르겠습니다의 역량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당신이 리더십 역량을 따른 적이,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리더십 역량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 역량 중에서 멤버십 역량을 잘 발휘해서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남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남들이 쓰는 자소서의 역량,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에 차별화된 역량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떼놓을 수 있다, 없다? 떼놓을 수 없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팔로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리더도 팔로워도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는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가 될 때도 있고 팔로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상황이 언제지? 이거 하나 고민해 두시고요. 두 번째, 내가 그렇다면 팔로우십을 발휘했던 상황은 언제지? 이것을 잘 고민을 해 두시게 되면요. 차후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력서,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기는 잘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로우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팔로우십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10번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 20번 총 20개의 문항을 저희가 파일로 드릴 겁니다. 우리 PPT 파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PPT 파일을 보시고 꼭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화면 속에서는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이 글자를 모두 다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활용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를 모두 다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를 하신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되냐면 7점 만점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각 항목별 7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드물다는 1점, 나는 거의 언제나 그런 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7점. 가운데 보통 점수는 몇 점 주시면 될까요? 중간점 4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점부터 7점까지의 점수 배점을 하셔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점수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체크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 점수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역시 파일을 보시고 스스로가 점검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영상을 중지해 두고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본인의 점수를 보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제가 사라지고 화면만, 먼저 글자만 있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중지해 놓고 모두 다 체크하셨나요? 자, PPT 화면이 편한 학생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아니면 이 영상 속에서 중지해 두시고 꼭 체크하신 후에 뒤에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번호별로 해서 A의 총점과 B의 총점을 냅니다. 네, 이 점수표에 맞추어서 채점을 하셨겠죠. 1점부터 7점까지요. 모두 다 더하기 한 총점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A의 총점과 B의 총점 체크를 하셨죠?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까 합니다. A의 점수와 B의 총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의 총점은 우리 Y축에 맞추어서 나의 점수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30점을 가운데 점수로 두고 15점이었다 하면 아래쪽에 Y축에서 가운데 30점 아래쪽에 점수가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B의 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X축에 빨간색 선을 따라가는 X축에 45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점수를 따라서 선을 긋게 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능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X축의 점수가요, 55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Y축의 A 점수가 55점이었습니다. A의 총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Y축의 파란색 선에 55점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X축에서는요. 25점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B 빨간 선에 25점에 해당이 된다면 나는 어떤 형에 해당이 됩니까? 네. 5에서 15%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수동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을 소외형, 수동형, 실무형, 수능형 중에서 찾으셨나요? 나의 유형을 찾고 나면요. 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혹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그 독립적 사고와 적극적 실천에 맞추어서 어떤 유형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독립적 사고에 가까운 사람은요. 흔히 실무형이나 혹은 수동형에 가까울 수 있고요. 적극적 실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무형이나 수능형에 높을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독립적 사고가 높은 사람들은 수동형이나 실무형에 높고 적극적 실천에 가까운 사람들은 실무형이나 수능형에 높습니다. 만약에 적극적 실천과 독립적 사고 모두 다 높은 점수, 높은 유형이라면 실무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두 가지 모두 다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소외가 되는 소외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본 팔로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요. 소외형의 자아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때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조직에서 내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능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팀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요. 실무형 한번 살펴볼까요? 조직의 운영 방침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요.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 했더니 리더에게 의존하는 유형에다가 지시가 있어야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동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료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혜영은요. 저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야.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수능형의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고 거기에다 조직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본인은 욕구가 없나 봐. 실무형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더니 실무형은 동료들의 시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흥정에 능한 사람인 것 같아. 거기에다가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동형의 사람을 딱 살펴봤더니 리더에 의존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팔로우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요. 조직이 본인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입니다.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지?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소외형이고요. 기존의 질서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리더의 의견을 거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 획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인 것 같아. 그래서 수능형은 사실 조직에서 일을 시킬 때 스스로 아이디어는 없지만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때에 따라서 일이 바뀌었을 때 업무를 창의적 있게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반발을 하기도 한다면 수능형의 사람들은 획기적인 태도의 행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실무형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규정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동형의 사람들은 조직이 나의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공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이 모든 유형 다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가지 팔로우 유형 모두 다요. 조직에서는 사실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형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 가까운지 살펴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모두 다 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표를 보면서 점수는 체크했지만요. 저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이쪽 부분의 감정이 저에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유형인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도형에서 느낌표 3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런 유형의 팔로우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의 팔로우의 유형을 일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마지막 역량은 무엇인지 봤더니 주도형의 팔로우가 되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요.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자. 주인의식을 가지자. 거기에다 자발적이고 기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주도적 팔로우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때에 따라서 대인관계 역량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스스로 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리더십 역량 안에서 팔로우가 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대인관계 역량을 잘 갖추게 된다면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팔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로우가 되었을 때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정직, 비전, 강화력, 추진력인데 비해서 따르는 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정직,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포용력, 성실, 협동심 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팔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글자 정직, 비전과 강화력, 추진력 이것도 내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고요. 정직,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포용력, 성실, 협동심 이 역시도 내가 갖추어야 되는 역량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포용력은 내가 따라야 되는 혹은 우리 팀원들, 우리 팀장, 우리 조직원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포용력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 역량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대인관계 역량을 잘 갖추게 되면 성공하시는 취업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 확신이 들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인관계 역량을 가장 잘 발휘했던 사건은 어떤 것인가? 오늘 강사님이 여러 가지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 중에 내가 내 상황에서 접합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꼭 정리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정리한 내용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 저도 확신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